네, 안녕하세요. 디자인그룹 새로고침 서소장입니다. 오늘은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현장에서 인테리어 현장 후기를 알려드리기보다 인테리어 상담 전에 꼭 아셔야 하는 용어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용어를 아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인테리어 상담을 가보시면 인테리어 사장님께서 계속 물어보실 거예요. 화장실에 젠다이를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은 세면기까지 할 거냐, 샤워 공간까지 확장할 거냐. 근데 고객님께서 만약 젠다이라는 용어를 모른다면 판단이 불가능하시는 거죠. 용어도 모르는데 나보고 길게 할지 짧게 할지 판단을 하래. 불가능하시잖아요. 게다가 이 모르는 용어가 한 개, 두 개면 이제 물어보면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데, 만약에 모르는 용어가 30개, 40개씩 나와. 그러면 그 미팅은 이제 망했다고 할 수가 있거든요. 고객님께서 머릿속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아셔야 되는 용어 몇 가지들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공간별로 하나씩 알려드릴 테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오늘 현장이 아직 마감된 게 아니라 이제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좀 마감이 덜 된 마감재들이 있으니까 좀 이 점은 영상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가보시죠. 네, 화장실 인테리어 공사 범위 정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용어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젠다이입니다. 이 젠다이는 이 세면대와 수건장 사이에 있는 이 선반을 말하고요. 그래서 이 선반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결정을 하시면 되시고, 그다음에 이 젠다이 선반을 하게 되면 여기 세면대까지만 할 거냐, 아니면 이 샤워 공간까지 쭉 확장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이냐 이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제 샤워 공간까지 쭉 확장해서 이용을 하시게 된다면 이제 뭐가 좋냐면 뒷부분에다가 코너 선반을 설치를 안 하셔도 됩니다. 바디 샤워라든지 샴푸를 여기 젠다이 위에다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되니까 뒤에 코너 선반이 안 들어가도 돼서 화장실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헷갈리시는 용어가 수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전은 뭐냐면 이 수도꼭지와 여기 샤워 수도꼭지를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수전 브랜드 생각한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실 텐데, 그러면 이 세면대 수도꼭지와 이 샤워기를 물어보는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물 숫자에다가 이 밸브 전자 해가지고 물을 열고 잠그는 장치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헷갈리는 게 독이라는 겁니다. 독이라는 거는 이제 이 변기와 이 세면대를 얘기를 하고요. 또 똑같이 독이는 생각하신 브랜드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이 변기와 세면대를 생각해 놓은 브랜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고르실 때 이런 타일도 고르셔야 되는데, 타일은 이제 보통 사이즈를 말을 해요. 그래서 600에 600, 600에 300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600에 600이라는 거는 이제 이 타일 크기가 얼마나 크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타일 얘기를 하시면서 또 이제 줄눈도 얘기를 하시거든요. 줄눈 같은 경우는 이 타일과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여기를 줄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줄눈도 일반 탄성으로 할지 캐라폭시로 할지 한번 생각해 놓은 거 있으시네요? 라고 물어본다고 하면은 타일 사이에 들어가는 이 띠를 줄눈이라고 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수건장도 이제 용어가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수건장은 보통 종류가 세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수건장과 거울이 서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첫 번째 타입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슬라이드장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커다랗게 이제 1대1로 거울이 분절되어 있는 슬라이드장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와이드하게 해가지고 플랫 미스장이라고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슬라이드장 같은 경우는 선반이 1단, 2단, 3단까지 되어 있으니까 수납 공간이 좀 더 많이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단점은 디자인적으로 좀 예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드린 플랫 미스장 같은 경우는 선반이 1단, 2단 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납 기능은 좀 부족하지만 이제 이 디자인이 와이드하게 길게 나왔기 때문에 이제 화장실이 더 넓어 보이는 좀 디자인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샤워부스 칸막이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단순하게 유리로만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벽을 쌓아가지고 이제 조적벽 타일 형식으로 호텔 화장실처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반이에요. 이 밑에는 조적벽으로 쌓고 위에 부분은 유리로 이제 마감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전체를 유리로 해서 이제 도어까지 설치하는
샤워 부스를 만들어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샤워 칸막이 부스별로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환풍기에서도 모르는 용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 환풍기 같은 경우는 뭐 기본 흰펠형 환풍기가 들어갔는데 간혹 인테리어 사장님들께서 휴젠트 하실 거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휴젠트는 뭐냐면 기능이 들어가 있는 환풍기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어떤 기능이 들어갔냐면 가장 좋은 게 이제 따뜻한 바람이 나옵니다. 따뜻한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추운 겨울에 이제 목욕할 때 되게 따뜻하게 이제 화장실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여기 바닥 말림 기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샤워하시고 나오셔서 휴젠트를 켜놓으시면 바닥이 건조하게 마르기 때문에 뭐 곰팡이나 볼로 관리에 좋습니다. 그리고 또 화장실 공사범위 정하실 때 또 모르는 용어 중에 하나가 유가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유가는 이 하수구 망을 뜻합니다. 이 유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 일반 이제 이런 라인형 유가가 있고 저희가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혹 타일형 유가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타일형 유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어떤 디자인 생각해 놓은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그냥 화장실 이 하수구 망 디자인을 말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화장실 공사 범위를 정하실 때 이제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거입니다. 그래서 철거 범위를 정하셔야 되는데요. 철거 범위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올 철거가 있고 부분 철거가 있습니다. 올 철거는 뭐냐면 이 벽에 있는 타일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이 바닥에 있는 타일도 철거를 하고 타일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닥에 1차 방수, 2차 방수, 3차 방수까지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방수를 1차, 2차, 3차를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고요. 부분 철거 같은 경우는 이제 덧방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이제 이미 붙어있는 타일에다가 다시 타일을 붙이고 바닥에도 이미 붙어있는 타일에다가 다시 위에다가 타일을 붙이는 거를 이제 부분 철거나 덧방이라고 하는데 저희 세로 고층 같은 경우는 그냥 덧방하지 않고 이제 만져봅니다. 타일을 만져봐서 좀 잘 붙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위에 붙이고 만져봤는데 잘 안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뜯어내고 다시 이제 타일을 붙이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분 철거라고 해도 이 바닥 타일은 일단 다 철거를 합니다. 바닥 타일 다 철거하고 1차 방수까지 한 다음에 그 위에 타일을 까는 게 저희 이제 세로 고층 입장에서는 이제 부분 철거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 철거랑 부분 철거 같은 경우는 화장실 하나당 비용이 대략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차이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하셔가지고 상담 받으실 때 좀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인테리어 상담하시다 보면 수납장을 어떻게 하실 건지 사장님들께서 이제 고객님들께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당연히 이 수납장이야 다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게 가장 예쁘고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한 공간에서 공사 범위를 아껴서 최대한 이제 가성비를 높여야 되는데 방법이 뭐가 있냐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수납장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 도어만 교체를 하는 거예요. 도어만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이 프레임은 필름 작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새 것처럼 보이잖아요. 대신 이제 이 안에 같은 경우는 기존 그 디자인이나 형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에는 좀 이게 색깔이 안 맞으니까 좀 안 좋지만 이제 이 도어만 교체하고 프레임만 필름 작업을 했을 경우 이제 깔끔해서 새로 이제 작업한 것처럼 보여서 이제 좀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도어만 교체하는 것도 좀 비용이 아끼고 싶다라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기존 붙박이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프레임과 이 도어만 전체 필름 작업을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 당연히 안에는 이제 기존 붙박이장이 좀 낡은 형태가 유지되고 이 도어나 프레임을 이제 이런 도배나 이런 색상에 맞춰서 필름 작업을 했다고 해도 기존의 좀 모양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 보면. 그래서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좀 깔끔한 마감은 어렵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올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는 경우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 도어에도 이제 기존의 붙박이장이 있었던 필름 작업했던 자국이 없이 매끈하고요. 그리고 이 내부도 이제 새 것처럼 깔끔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점은 가격이 좀 비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참고하셔가지고 우리 집에 맞는 공사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주방 이제 인테리어를 상담하실 때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은 용어와 개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싱크대 구조를 어떻게 할 거냐가 있고요. 싱크대 구조는 크게 뭐 네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일자형 싱크대, 뭐 기역자형 싱크대, 디귿자형 싱크대, 11자형 싱크대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는 어떤 게 맞을지 미리 선택하고 가시면 이제 상담하실 때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용하시는 용어가 이제 미드웨이라고 쓰시는 사장님도 계세요. 미드웨이는 뭐냐면 싱크대 하부장과 상부장 사이에 이 벽 타일을 미드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미드웨이를 이제 하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이 하시는 것 중 두 가지가 이제 이 밑에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다 올려버린다. 뭐 첫 번째 방법이 있고, 타일을 사용해서 뭐 벽 타일을 쓴다. 타일은 뭐 600에 600을 쓴다. 600에 300을 쓴다.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관에서 공사 범위 정하실 때는 먼저 신발장부터 정하시면 돼요. 이 신발장을 새로 설치할지 말지 정하시고요. 만약에 새로 한다면 이렇게 3도어로 할지 2도어로 할지 크기를 한번 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옵션으로 이걸 이제 우드박스라고 하거든요. 이 중간에 우드박스를 넣을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발장을 위에서부터 이제 밑에까지 쭉 연장해서 만들지, 아니면 지금 신발장처럼 이제 하부 띄움을 해가지고 신발들을 좀 보관하기 편하게 만들지 이제 알려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타일의 크기를 정하시면 돼요. 타일의 크기를 뭐 600에 600으로 할지 600에 300으로 할지 정하시면 되고, 이제 뭐 마지막으로 이제 이 현관문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현관문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좀 필름 처리로 깔끔하게 마감을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현관 이 공사 범위는 다 끝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알려드릴게요. 이제 몰딩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천장에서 이 벽 사이에 연결되는 이음새를 마감하는 마감재를 몰딩이라고 하고요. 요즘은 이런 몰딩을 아예 없는 무몰딩으로 가거나 아니면 얇게 마이너스 몰딩으로 가는 게 추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걸레바지가 있는데요. 걸레바지는 뭐냐면 이 바닥과 이 벽 사이에 연결되는 이음새를 마감해주는 마감재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테리어 상담하시기 전에 꼭 아셔야 되는 용어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현재 인테리어를 준비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약 2천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는지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이 이제 다른 분들도 보실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타고 널리 퍼질 수 있게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